양극재 업체들이 역시나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중에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들로 압축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의외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양극재는 뭐 일단 추후 또 그 삼성 SDI 대형 공급 계약도 말씀드리겠지만 양극재는 좀 주춤한 반면에 그 외 기타 뭐 전해액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뭐 일부 뭐 그 알루미늄 알박 업체들의 조금 선별적인 그 덜 빠지는 그러니까 소재 내에서도 굉장히 좀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역시나 사마 알미늄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고점 대비 딱 20%밖에 안 빠졌고요. 그 말은 역시 그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고요. 48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내년 내후년까지 25년까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에서 평균이 여전히 고점 대비 딱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50% 정도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아직 주가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극재가 전체적으로 양극재 5대 천왕이 46% 빠졌고요. 원자재가 45% 빠졌습니다. 배터리 셀 역시 46%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 47%, 전해액 42%, 분리막 60%, 장비 54%. 그래서 평균적으로 50% 여전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사마 알미늄, 그다음에 TC 스틸 이런 2차전지 소재 부품단에서도 약간 기타 소재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특히 알루미늄 박 쪽이 강했다는 게 사마 알미늄만 최고가 영역을 기록한 게 아니라 DI 동일 역시도 알루미늄 박 어떻게 보면 사마 알미늄, 롯데 알미늄 그 다음에 이제 DI 동일의 그 자회사 동일 알미늄이 3위 업체인데 3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8% 빠지면서 사마 알미늄, 동일, DI 동일 모두 이 알루미늄 박 업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양극재 5대 천왕, 코스모 신소재가 역시나 계속 지난달까지도 계속 전체 양극재 5대 천왕에서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이 삼성 SDI 수주 계약 나오기 전부터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246% 수익률을 회복하면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좋았는데 43조 계약 그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적은 게 그러니까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는 46%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더 확실하게 치고 가려면 사실은 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발 수주를 기대를 했는데 삼성 SDI 수주 이거 금액 자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계약할 당시의 금액은 똑같이 40조대인데 10년 계약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5년 계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연간으로 하면 거의 80조 8천억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신규로 그러면은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기준 71만 톤 캐파에 추가되는 물량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71만 톤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계산으로 보면 헝가리 그 물량하고 헝가리의 그 유럽향 물량하고 국내 물량하고 합산을 딱 기존의 예상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예상한 캐파를 채우는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그 추가할 물량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발이 엄청 대형 수주 계약인 건 분명한데 이 44조란 계약이 그러면 캐파 27년 기준 71만 톤 플러스 알파가 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치고 갔을 텐데 지금 71만 톤 정도 수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71만 톤 24년도부터 전기차 안 팔려가지고 전기차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캐파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연기되는 거 아니냐는데 여지없이 삼성 SDI 44조 계약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27년 71만 톤의 캐파를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는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23년도에 굉장히 캐파를 보수적으로 한 게 오히려 역으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됐고요. 24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스텔란티스거든요. 근데 스텔란티스는 아주 긍정적인 거는 삼성 SDI 물량도 있지만 LG 엔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앞으로 10개 이상의 신차를 낼 거기 때문에 이 삼성 SDI와 LG 엔솔의 사실은 양극재 추가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 중에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고점 대비 45%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은 52%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타이틀만 달면 다 올라가던 업체에서 이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건데 그 와중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의 재무구조를 뜯어봐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고요. 그럼 뭘 뜯어봐야 되냐면 실제로 뭐 저희가 회계사 될 건 아니니까 회계사 정도의 재무 상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회사에 그 안에 순현금이 돌아야지 그걸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설 투자도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무조건 많을수록 앞으로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모두 영업활동 현금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건 다행인데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빚진 것들을 갚는 일종의 활동입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 다른 어떤 금융 투자 뭐 달러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을까요? 금융 투자 상품 ETF나 뭐 ELS를 산다든지 극히 적은 경우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 건데 재무 활동이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어떤 빚을 갚거나 그 투자 관련된 상품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반입니다. 플러스 됐다는 거는. 빚을 많이 갚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거고요. 본업인 외적인 투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건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외부에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얘네 본업에 투자한 거예요. 본업. 그래서 영업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투자활동은 플러스가 다 일반적으로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야지 당연히 외부에서 빚을 안 지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투자하면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하는 건데 이 격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의 격차가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따져보냐.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규모를 보시면 돼요. 아,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근데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걸로 재무활동, 빚진 거를 갚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훨씬 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건데 에코프로 그룹이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에코프로 그룹의 주식도 없고 포스코 그룹의 주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보시면 종목명 치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기업 실적 분석에 연간으로 실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죠. 지금 7조 921억, 7조 2659억, 7조 5870조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7조가 넘는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550억, 마이너스 2,186억. 무슨 말이죠? 재무를 갚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은 6조 9천억, 7조 4천억. 근데 6조 9천억, 7조 4천억 마이너스예요. 6조 9천억 투자하고 7조 4천억 투자한 거를 영업활동 현금으로 충분히 남죠. 플러스잖아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빼도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저희가 조심해서 물론 에코프로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마이너스죠. 네. 오히려 또 마이너스죠. 25년도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죠. 네.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오히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직접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또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좀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자, 이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재무구조가 나쁘다기보다 꾸준히 증가합니다. 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2천억, 4천억, 6천억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해요. 심지어 여기에는 삼성 SDI 그게 계약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4천억, 6천억대가 아니라 6천억, 8천억대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6천억, 8천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은 얼마나 늘어나죠? 1조 400억, 1조 1000억 가까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충분히 못하니까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네. 외부에서 차입해서 빌리는 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극재 업체들이 역시나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중에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들로 압축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재무구조가 네.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네. 성장 섹터에 있는 맞습니다. 성장 기업들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불가피합니다. 근데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음. 정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네, 아무래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비교했을 때 네. 포스코 쪽이 조금 더 난 거네요. 재무구조 훨씬 좋죠. 우량합니다, 아무래도. 그럼 또 지금 더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렇죠. 주가도 포스코.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단일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더 싸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PER 기준으로 지금 한 80배 정도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한 120배 정도 나와요. 근데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 성장률을 보면 지금 되게 많은 기대를 하실 거예요. 삼성 SDI 44조가요. 똑같이 5년으로 쪼개서 들어오면요. 8조 8천억이 매출이 잡히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24년보다는 25년에 더 많이 반영되고요. 25년보다 26년에 더 반영되고 27년. 왜냐하면 24년 1월 1일부터 28년까지거든요. 네. 26, 27, 28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영향을 24년도 실적에는 미치지만 아주 적게 미치고요. 뒤로 갈수록 포지션이 크니까 삼성 SD 실적 개선 26년, 27년 엄청 가파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24년, 25년으로만 면밀히 따져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성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GM 물량 받은 거랑 삼성 SDI 실적이 24, 25, 2030년까지지만 24, 25에 몰려있거든요. 실적 반영이. 네. 그런 측면으로 있을 때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높은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 SDI 물량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이 100% 가져가는 게 있고요. 에코프로 EM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SDI 합작으로 6대4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분율만큼 나눠 가져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더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대형 수주 계획을 꼼꼼히 면밀하게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재무구조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 좀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요.